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엄청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는 좀 눌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고 다우존스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이 1% 넘게 올랐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도 뭐 약보합 정도 4포인트대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골고루 들어왔고,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수할 때 매수하는 종목도 유심히 보자, 매수할 때 굉장히 잘 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외국인 매수 동향을 살피면서 최근에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도 오히려 그 어떤 수익률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요즘 같은 때에 이제 환율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개선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흐름 보자고 주말에도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의 매매를 계속 살펴야 한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은 진짜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든 안 올랐든 실적 전망 좋고 주가 어느 정도 탄탄하다, 흐름 좋다 싶으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어,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실적이겠죠. 지금 시즌이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어, 3분기의 중간 7, 8, 9월, 3분기가 7, 8, 9월인데 7월이 지나갔고 8월에 이제 이달 다음 주까지만 지나가면 이제 전체 3분기의 중간 절반이 지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2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고 3분기 실적의 전망을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없는 섹터가 계속 눈에 확인이 되고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2차 전지, 또 메타버스, 또 임플란트, 그리고 뭐 유통 소비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의류, 액세서리, 잡화 정도라고, 소비, 뭐 유통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종목들과 이제 그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그 섹터,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섹터에서 각각 한 두세 종목 정도씩을 좀 실제 그 실적과 또 전망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이제 주가 전망을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요즘에 계속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사서 뭐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잘 갈 확률이 높은,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산업군 섹터 안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을 사고 많이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517종목이 올랐고요. 308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0.13% 내렸죠. 대형주들이 좀 못 갔다는 그런 뜻이고요. 코스닥은 997종목이 올랐고 323종목이 빠졌습니다. 1.11% 많이 올랐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샀고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연준 의원의 매파적 발언, 밑에 주석 달려있죠. 연준 부의장은 2022년 말까지 연준이 정한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할 거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를 또다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장중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살짝 하락하고 마감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IT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했다는 멘트가 달렸습니다. 코스닥 업종의 섬유, 의류 2.2% 오른 거 이거를 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 코스피 얼핏 봐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성 SDI가 3%대 올랐고 네이버가 2%대 오른 것을 빼면은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았고요. 오늘 기아가 1%대, LG전자도 1%대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16위부터 30위까지를 봐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요. 오른 종목이 NC소프트, 삼성생명, 삼성전기 딱 세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은 흐름이 약간 달라요. 코스닥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LNF가 8%대 급등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대 2.83% 장중에는 뭐 3%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2.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제가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게임즈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요. 온통 붉은색 위주. 근데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요즘에 좀 천보 좀 눈여겨봐야죠. 2차 전지주 천보가 있고 ST팜 그 다음에 요즘에 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도 4%대 올랐는데요. 야 진짜 14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짜 거의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6.9%가 올랐는데요. 시총 30위 안에 들어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어떤 흐름, 강한 흐름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304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카카오가 많이 늘었다는 코멘트 나왔고 또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다나와와 서울 바이오시스 두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SK이노베이션,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LG화학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LNF, SM, 알테오젠의 순서대로 공매도 대금,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한진칼, S51, 두산밥캣, CS윈드, 아모레퍼시픽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톱텍, 리노공업, TCK, 알테오젠, 나이스 평가정보의 순서대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섹터별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전지주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307억 2,100만 원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8%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에 16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07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좀 오후 늦게 나왔어요. 오후 5시, 6시 거의 다 돼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외에서도 마지막 호가에서 약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보면요. 지금 2분기 컨센서스 241억 원이에요. 241억 원.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가 는 수치니까요. 그리고 3분기가 277억 원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241, 277 이렇게 313까지 2분기, 3분기, 4분기를 계속 늘려갈 그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241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보시면 한 달 전에는 211억 원이었고요. 3개월 전에 2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241억 원까지 한 200억 원대 초반이 아닐까 하다가 8월 4일 날 지금 컨센서스 추이가 이제 241억 원까지 는 거예요. 그런데 241억 원까지 한 30억 원, 30 몇억 원을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307억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내일 아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발표했지만 이제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장주인 LG화학을 보면요. LG화학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막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90%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90%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지금 거의 진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항상 바닥이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그 전기차 판매량, 그다음에 배터리 그 이제 생산 실적 판매량 이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엄청나요. 지금 올해 이거 연도별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하면서 한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지금의 2배 이상 이 캐파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못 갔잖아요. 2차 전지주가 못 가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2달여, 2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막 추천하기 시작한 게 한 2달 됐거든요. 저도 이제 매수를 막 이제 늘려가면서 하기 시작한 것도 한 2달,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부담스러운 구간임에 분명한데, 앞으로 실적이나 지금 이 실적 발표하는 이 사이즈를 보면 지금의 주가가 과연 피크일까? 이거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에코프로비엠 11% 가까이 빠졌던 날, 이런 날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 LNF라든가 그 최근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 빠진 종목은 들어와서 메우고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죠.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 보면 가온미디어,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아직 실적 발표를 한 종목이 많이 없어서 가온미디어 영업이익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2%, 87억 원, 86억 9,400만 원이니까 87억 원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에 30억이었어요. 186.2%. 지금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도 이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오는데, 그 위즈윅 스튜디오의 이제 이 컨센서스를 제가 보여드리면 2분기에 보면요 3억 원이에요. 영업이익 지금 예상치가.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급락이죠.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위즈윅 스튜디오 주가가 왜 안 빠지냐, 왜 이제 흐름이 자꾸 좋냐, 그러면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3분기에 작년에 마이너스 11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액도 2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 84억 원으로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래요. 매출액도 579억 원으로 두 배 넘죠. 182.44%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 더 늘고 4분기에 더 느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4분기에 약간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보면 역시 메타버스도 성장하는 그런 섹터 자체가 성장하는 지금 산업이다. 그래서 뭐 오늘 어제 뭐 덱스터라든가, 제가 덱스터 추천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죠? 한 3일 됐나? 4일 됐나? 저 그 멤버십 방에 덱스터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급등이 나왔죠. 또 오늘 드래곤플라이 급등 나왔죠. 또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뭐 하여튼 오늘 그 선익 시스템은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돌아가면서 메타버스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주도주라는 것을 어떤 특정 종목이 주도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돌아가면서, 빠르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주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주가가요 진짜 그 코스닥 상위 한 30위까지 종목들 중에 지금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영업이익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4.7%, 뭐 누계로 2분기까지의 반기 누계로 보면 115.3%. 그러니까 이 치과 임플란트 그것도 대장주가 이렇게 100%뭐 2분기만 따졌을 때 44% 이런 실적을, 이게 이해가 된, 엄청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성장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싸다고 여기는 거죠. 지금 벌어들일 그 상황, 벌어들일 실적의 사이즈를 봤을 때 아직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4%대 막 올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좀 올렸죠. 그리고 디오라는 종목인데요. 디오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만 109% 이런 식의 실적을 막 냅니다. 지금 그 디오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다음에 한 3위쯤 되는 임플란트의 3위쯤 되는 그런 종목인데 영업이 109%씩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118% 이런 식의 실적을 막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디오가 급락을 하고 아직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디오 같은 종목들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계속 사 모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유통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단연코 JS 코퍼레이션이 압도적이죠. 지금 엊그제 영업이익 나왔는데 1561.26%, 이거는 무슨 그 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발군의 실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실적을 발표한 회사는요,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철강주,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국제 이슈 이런 것들의 그 혜택을, 수혜를 막 받았던 그 종목군들 빼고는 이런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어떤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그죠? 1561.26%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당기 순이익 보면 이건 기가 막힙니다. 28,455.21%예요. 지금 전년 동기에 당기 순이익이 1억 8,400만 원이죠. 1억 8,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4억 900만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S 코퍼레이션, 뭐 마이클 코어스, 코치 이런 가방 만들고 이제 그 의류 이제 OEM 회사인데, 어 저는 뭐 연말까지 지금 주가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만, 이건 뭐 기대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한데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실적이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마구마구 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얘는요 고맙게도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어요.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또 중간 배당도 주고, 제가 이번에 중간 배당 때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종목이고, 뭐 오래전부터 한 2달 이상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쌀쌀할 때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저 멤버십 방에다가. JS 코퍼레이션 연말까지 들고 가자면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많은 멤버십 회원들이 사서 갖고 계시고, 배당도 같이 저도 저랑 같이 이제 중간 배당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죠. 이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SJ그룹이라고 이제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하는, 칸골 키즈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영업이익 보시면 57.3%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는 이제 JS 코퍼레이션, 뭐 SJ 그룹, 또 휠라 홀딩스 그런 종목들, 뭐 FNF 이런 의류나 또 지어소프트 같은 유통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다고 저 계속 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냥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 SJ그룹 걸
열어보니까 발표했길래 열어보니까 얘도 57.3%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 같은 거기도 하지만 올해 이 소비 진작에 대한 그 기대치가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죠. 주가 흐름도 좋고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의류, 뭐 유통, 소비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임플란트, 소비, 유통 이런 종목들을 4개 섹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자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제 일봉 차트를 하나씩 이제 보면 이게 에코프로비엠인데 지금 살짝 그 상승세가 좀 줄죠. 근데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루 상승, 하루 하락, 하루 상승, 음봉, 양봉이 번갈아 막 나옵니다. 지금 밑에 RSI 지표를 보면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며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선 깨지 않고 있고요. 지금 21선과의 이격은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은 또 그러면서 고점을 살짝 높이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30만 2,30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게 30만 5천원, 31만원 어느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고점을 살짝 높이고 저점은 살짝 높이고 11선, 5일선 끌어올리고 21선은 가파르게 올리고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걸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오늘 잠정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뭐 그렇다면은 너무 많이 올린다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좀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만약에 너무 급등을 한다 그러면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만약에 뭐 한 5% 이상, 뭐 한 10%뭐 이런 식으로 진짜 급등을 시켜버린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면 뭐 오늘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비중 조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그냥 계속 좋은 흐름으로 들고 가고 이미 싼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면서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LMF 오늘 이 주가 장대 양봉이 나왔죠. 8%대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21선 깨자마자 어제 4일 전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깼잖아요. 21선을 깨자마자 그 흐름을 십자선 이제 양봉 그러니까 십자선 패턴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바로 오늘 양봉으로 바뀌고 어제 양봉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 급등. 그게 뭐냐면 이 빠진 만큼 이제 싸졌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2차 전지주는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숨에 20일, 10일, 5일 선을 그냥 다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뭐 이평선 필요 없고요. 매물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섹터가 종목군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유망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6월 말 7월 초에 올리다가 횡보하면서 하락을 하고 나서 4일 전 월요일 날 밑에 60일선에 닿았죠. 제가 이 드래곤플라이도 며칠 전에 이 멤버십 방에 추천했었어요. 그게 며칠 안 됐는데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60일선을 딱 지지를 받고 바로 당일날 올라오더니 살짝 양봉의 폭을 좀 더 높이고 21선을 뚫더니 오늘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타버스니까 유망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로블록스가 요즘에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오늘 메타버스 종목이 좀 잘 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덱스터는 오전에 올랐다가 좀 뺐고 드래곤플라이는 바로 많이 올렸습니다. 덱스터 보시면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바짝 빼서 21선에 딱 닿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줄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패턴. 그럼 지금은 드래곤플라이와 덱스터는 비중을 약간 줄여서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을 사면 되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돌아가면서 계속 올리니까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오스템 임플란트 보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초에 21선을 살짝 이탈합니다.
이탈했다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죠. 그러다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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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조정, 급등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급락한 다음날 바로 급등하더니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지금은 5일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급등 패턴. 그런데 오스타임 임플란트를 지금 RSI 지표 보시면 굉장히 이제 굵은 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이런 상승 추세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자. 그리고 다시 21선, 11선 올라오고 나서 이격도가 좀 줄어든 다음에 그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너무 과하게 좀 올라온 경향은 좀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오 종목 보시면 급락이 나왔었다가 안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쭉 횡보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의 저항을 받다가 오늘 살짝 뚫었어요. 매물대를. 21선, 노란색 21선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격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실적 전망 좋잖아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뭐 며칠 좀 더 횡보하더라도 지금 모아도 됩니다. 이제 RSI 과매수 구간에서 탈피한 상태에서 약간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3거래일 동안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양봉이, 강한 양봉이 나왔었는데, JS 코퍼레이션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하락하는, 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121선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올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턴을요, 5월 6월 보시면 내리고 급등, 내리고 급등, 내리고 급등,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하향선, 그러니까 그 하단이 굳건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18,000원 정도에서 아주 17,600원, 700원에서 아주 굳건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말쯤에 한 18,000원, 17,000원대 갈 때, 그때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3일 동안 횡보하면서 이제 5일선에 닿았잖아요. 내일쯤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 5일선에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지만, 흐름은 아주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3일간. 3일간 이 정도 횡보해서 5일선에 닿았으면 괜찮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어, 올릴만 한데, 이제 오늘 개인 수급만 좀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내일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SJ그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인만 지금 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지금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한 번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서 오늘 12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해서 지금 매수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는 차트는 아닌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뭐 의류, 소비, 유통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 할인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한 10월 정도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사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SJ그룹 지금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태라서 약간 더 지켜봐야 한다면, 더 네이처홀딩스는 61선을 이탈한 이후에 초록색 61선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하단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서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 자리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메타버스, 임플란트, 또 소비유통, 의류 소비유통, 뭐 잡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은 종목, 그러니까 섹터별로도 이
순환매가 돌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섹터를 정확하게 내가 투자할 섹터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고 조금 빠져도 계속 사모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장성이 아주 보장된 그런 섹터를 딱 파악을 해서 그 섹터 안에서만 매수하는 종목을 돌리기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종목들이 그 산업군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찾아야 할 몫이죠. 근데 어, 그런 종목 각 이제 섹터별로 한 10종목 안팎으로만 정리해놔도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40종목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 안에서 조금 눌리는 종목 사고 많이 오른 종목 팔고 그렇게 반복만 해도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좀 늦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